네, 우리 거창호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 여러 시장 상인회장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림과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니 탓, 내 탓 할 것 없이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 현장에 실망감까지 더해주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자료 중에 하나 보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건의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있군요. 저희가 참 이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이걸 행정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제가 만들어서 시행해본 또 여러 정책들 중에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원 효과도 있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다못해 다 수도권 대형 유통 회사들에 구매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하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소비가 좀 돼서 지역 차원의 돈이 좀 돌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역화폐 정책인데 이게 온누리 상품권보다 효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굳이 정부에서는 좀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대규모로 좀 저희가 늘려보자고 했는데 결국 저희는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선으로 지금 일단 예결위로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역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경제, 소위 정치 경제 할 때 경제 초보 원리를 배우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산, 소비, 그리고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근데 가계와 그 기업들, 이 생산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지만 이게 과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과열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조금 조정해서 좀 눌러주고 침체될 때는 정부가 나서서 부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재정 역할을 좀 늘려가지고 소비도 좀 진작시키고 이럴 때일수록 SOC라든지 또 기반시설이나 또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경기를 좀 보완해 나가는 거죠.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도 더 걷고 또 이자도 좀 올리고 해서 좀 과열을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역할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재정 지출을 줄일 때 어디를 먼저 줄이냐 하면 소위 재량 지출이라고 불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서민 지원 예산들 이런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필수 예산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공무원 월급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체감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그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닫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어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게 가게 문을 닫으면 이 폐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일종의 이렇게 분할 납부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게문을 닫으면 일시상환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일시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상환을 하면 이제 부도나니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 되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가게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회장님들도 그런 분들 꽤 주변에 보실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보다는 또 지방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2중, 3중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또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하기 따라서 또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국가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즉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 누가 돈을 낼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를 정치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크게는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국민 전체, 즉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 당사자 본인들이 부담할 거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IMF가 아니라 참 코로나를 극복할 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그 돈을 누가 냈어요? 국민들이 냈습니다. 개인이 빚을 냈죠. 정부는 뭘 해줬냐? 빚을 해줬어요. 빚을. 돈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각 개인들이 다 그 위기 극복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부담을 했죠. 정부가 그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비용들을 부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빚이 늘면서 개인의 빚은 늘지 않고 이제 극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통계를 보면 코로나를 지나가는 그 시기에 외국은 국가 부채가 살짝 한 10몇 %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개인 부채만 잔뜩 늘어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늘어난 거 느끼시죠? 국가 부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을 개인에게 다 떠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우리가 다들 그런 약속도 했죠. 이 코로나 때 늘어난 부채를 탕감 조정해 주겠다. 다 그런 약속했죠.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국가가 그 돈을 내느냐? 국가가 내는 게 맞습니다.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거죠. 국가의 빚이 그야말로 나라의 빚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빚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오다가도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퍼준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퍼주는 겁니까? 그거 답답한 일이죠. 그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지 않고 저 쓸데없는 무슨 특활비니 제가 쓸데없이 안 해도 될 공사하는 데 쓰면 좋습니까? 안 해도 될 우크라이나에 돈을 말로 3조 원씩 대줍니까? 지금 돈 없는데. 그 3조 원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우크라이나 이번에 1억 달러 줬다더라고요? 그 상인에 지원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도 지금, 트럼프 당선자도 빨리 조기 종전한다고 지금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현금 지원을 합니까? 그 비정상들이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답답하다. 두 가지.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 100만 원 하고
있을 때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응? 그게 재정의 기본 원칙이죠. 현재 100만 원하고 앞으로 막 흥청망청 잘 살 때 100만 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100만 원 지금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어쨌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참 민생 현장에 다닐 때마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쟁이 돼요. 우리는 똑바로 바른 얘기를 해도 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편이 쫙 갈려가지고 옳은 얘기인데도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해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른 길이다. 우리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네? 국가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기 지금 뭐 가난가 어디 뭐 1조 원 국채 감면해 줬다고? 국가 부채. 그거 왜 감면해 줍니까? 그냥 받아야지.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또 상인회의 이 지역화폐 예산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1조 원만 하면 한 20조 정도가 실제 발행되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은 포항에 쓰잖아요. 포항에서 한 바퀴 돌고 서울로 가면 좀 낫잖아요. 지금 바로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경제가 이 지금 포항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포스코, 제철 이런 건데 저희 외가 가족들도 여기서 많이 살아요. 그 철강회사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고 계시던데 근데 이게 포항 제철을 포함해서 포스코라고 하죠. 포스코, 현대제철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또 공장 폐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역 사회가 매우 흉흉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걱정이 되고 국내 경제도 문제지만 국제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는데 저희도 뭐 환노위를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지금도 대화 중이긴 한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잘 견뎌내고 더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허창호 회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제 소개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써놓으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소개.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갑자기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꿈같기도 하고, 사실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왜냐면 우리 대표님 큰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저희 전통시장은, 포항 전통시장은 20개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에 3,500명의 종사자가 있고요. 그렇지만 진짜 저도 이제 죽도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어물 장사 도매를 20년, 원래 딱 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도시장에서 우리 작은시장에 도매로 물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도매가 안 되는 거는 소매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포항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대표님과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눴고 오늘 뭘 원해야 되는지 막 한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포항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사실 우리 저 지진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도 우리 중소벤처 장관님, 홍종학 장관님 오실 때 우리 죽도시장의 주차장 173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또 대표님이 또 갔을 때 우리 마중물이 될 죽도시장이든 포항의 마중물이 될 큰 거를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좀 자유롭게 예. 뭐 사실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전체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시점이고 포스코도 지금 중국발 악재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해서 포항 경제가 많이 힘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폭넓게 뭐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는 싶지만 예. 가능하면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 회장님들께서 말씀 나눠주시면 뭐 대표님께서 뭐 다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질문하시고 예. 뭐 어느 분부터 자발적으로 그냥
제가 먼저 말씀할 예.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회적 예. 지금 저희 중부시장이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2만 명에서 주일에는 한 5만 명까지 왔다 갔거든요. 지금 도로에 보면 땅이 꺼져가지고 차를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3년째 지금 통제를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지금 이게 하려면 다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가지고 관광객 감소가 엄청나게 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중물로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이거는 대표님 오시기 전에 미리 용역도 하고 좀 했는 부분이 웰컴 센터를 하나 건립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도 좀 했고, 그래 4월에 용역 계약하고 5월 착수 보고하고 저희들끼리 나름 시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나름 조사를 좀 하고 또 자리도 좀 봐가고 이렇게 해가 고객들이 편의시설도 죽도시장이 좀 모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오늘 대표님 오면은 우리 죽도시장에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게 좀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좀 건의를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먼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1,000억. 이게 하천 거기 이제 우리 저희들 동빈내항 그 중간 위에다가 그 지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금전적 부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전에 우리 여기 바다를 끼고 있는 이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관람 배도를 좀 띄우고 같이 이렇게 좀 착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에는 죽도시장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래도 죽도시장만 보고 그냥 가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이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하루 자고 좀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좀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예, 한번 좀 잘 한번 살펴주시고, 예. 해주십시오. 중앙상가 상인의 시장 임동현입니다. 저희 중앙상가는 서울로 치면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항분들 같으면 다 아시겠지만 중앙상가입니다. 근데 이 상권들이 도심 공동 현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분배돼가 지금 거의 사람이 안 다닐 정도고 저희 점포가 전통시장만 한 200개, 전체만 7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두루두루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면은 자기 건물에 직접 종물을 두지 않고 자기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죽겠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 당장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런 문제보다 저희들한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언제가 돼야 저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 코로나 때부터 한 5년 이상 이렇게 버티고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 누군가 바뀌면 나아지겠지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내년에 더 나빠질 거다. 아이고 어째서노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당장 현실적으로는 뭘 못 해주시는 건 당연히 저희가 압니다. 근데 뭐 대표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한 수를 내시는데 저희는 당장 뭘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내년에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너네가 조금만 버티면은 할 수 있다 이런데 저희한테 그런 약속 하나도 안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오게 해줬다. 공공기관을 다시 시내로 좀 유치시켜주겠다는데 공동화 현상 말도 못하게 심하고 경찰서 모든 광고소는 외곽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내가 아닙니다. 그러고 아파트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은 도심이 지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도심 안에 주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가 다 읍면동 단위에 시골로 흥해 이런 데를 다 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님. 이런 좀 감안해서 저희가 당장 뭘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포항 그러면 최고 상징이 죽도시장 중앙상가인데 여기 어떻게 해주겠다. 조금 어떻게 제일 좋은 거는 건축 기능 살려서 집 짓는 거지만 포항이 미분양이 이러니까 그런 거로 좀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 희망만 주시면 저희가 그거 믿고 버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다른 말씀을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포항의 중앙상가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첫째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예요. 예를 들면 국가 전체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통 연평균 3-4%씩
뭐 그전에 더 높게, 뭐 우리 고도 성장기인 7, 8%까지 성장을 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뭐 저하고 비슷비슷할 텐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어렵기는 해도 연간 뭐 1년에 월급이 뭐 몇 %씩 오르고 막 이랬으니까. 한 3, 4년 지나면 월급이 2배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살아서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내년에 성장률이 드디어 2%를 깨고 1.9%로 예측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겁니다. 올해 2.2%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 전체의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희망도 생기겠죠. 근데 성장을 안 해요. 또 맨날 똑같아. 그런 사회. 어쩌면 지금과 같이 방치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즉 규모가 축소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국가 전체의 성장률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과감한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죠.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골 오솔길밖에 없을 때 신장로 내고 고속도로 내고 했잖아요. 그때 돈 많이 들고 빚지고 했지만 그게 산업화의 동력이 됐다. 지금은 전기 부족으로 나라가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곧 이미 예측되고 있죠.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럴 때 송전망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대대적으로 건설하면 지방이 살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의 성장률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이 일단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라에 여력이 생기면 다 수도권에 투자를 해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했지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핀셋으로 정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되지만 그걸 쫙 풀어주면 안 그래도 막 수도권으로 집중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땅 한 평에 1억씩 하는데 그런 데서 무슨 국제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다 서울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 그냥 저절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또는 기업 배치라든지 공기업 일부 전환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하여튼 산업재 배치, 지방이 살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또 하나일 테고요.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위 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바꿔가야 됩니다. 성장을 하면 뭐하나요? 거의 소수한테 다 집중되는 거예요. 세금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지. 초고소득자의 초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면 어찌자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국가 정책을 다수의 서민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출을 해도 지역과 서민들이 혜택을 받죠. 어쨌든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임동연 회장이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하는 일이죠. 제가 뽑았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치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자원 배분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예요. 그게 정치가 결정하잖아요. 세금을 누가 깎아줄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반도체 회사를 어디다 설립할 거냐, 어디에다 어떻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어쨌든 이 정책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하나 예를 들면, 말이 길어 미안한데,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보통 좋아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재개발을 해줘야지. 신도시를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다 먹고 살면서 다 빠져나가고 여긴 공동화돼요.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행정 권력을 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도시에 살던 대다수의 멀쩡한 서민들이 다 죽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도시만 더 좋아하죠. 그리고 마치 무슨 업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은 누가 가졌을까요? 특정 소수가 가졌죠. 명시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을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둘 거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을 잘 고르세요. 시의원 뽑을 때라도. 미안합니다. 슬픈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한 분 정도만. 아니, 더 하셔도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분들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사실 회장도 맡고 있으면서 황실동시장 연합회 사무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작은 큰 시장들은 그나마 혜택이 많이 가요. 솔직한 말로 이게 뭐 죽도시장이라든가 큰 시장 괜찮은데 이 작은 시장들은 실제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 게 아니고 작은 회비를 받아가 뭐 한 60개, 70개 점포 있는 상인에는 한 달에 10,000원씩 받아봐야 60만, 70만 원. 이래 받아가 상인을 운영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소규모의 상인이죠.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상인회장들 이제 연락이 오는 게, 국장님, 실제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상인에.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자부담이 좀 무서워요. 또 공사 하려고 하면 좀 거머쥐면은 거기다 억달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0%는 1,000만원입니다. 10% 얘기 많이 하죠. 네. 10%인데 만약에 상인이 한 달에 60만원씩 받아가, 뭐, 회장돼서 뭐, 그게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뭐, 화장 청소한다든가, 뭐, 조금만 고치다 보면, 상인 회비가 실제 남는 게 없어요. 한 달에 기껏 남아봐야 10만원 정도 남아. 그 저축해가, 또 연말 되면 또 상인들 다 뭐, 시용이나 사줘야 될 분 돈을 앵꼬 되는 상태인데, 뭘 하고 싶어도 실제 금액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 예, 자부담도 뭐, 이게, 시장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네. 거였어. 그게 작은 시장이 진짜 전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신청을 못하고. 큰 시장은 예.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기 거 같은 거 되겠는데, 공공시설인데 10%를 이게, 느낌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노시설, 뭐, 현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또 행복 경매니지 그때 하락하면 자부담 10% 내야 되니까, 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차등 지원으로 좀 해줬어요. 조금 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뭐 자본당률을 높이지도 작은 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당률 없이 사업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돼야 되는데 회장들이 아예 부담이 스러우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10% 보통 요구하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담이 좀 되기도 하는데 중앙정부는 어쨌든 예산 10%라도 아껴서 10% 다른 데다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비서실장님이 아니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해주고 싶어도 그건 꼭 상인이 부담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는가 봐요. 예. 굳이 이게 10%까지 부담하더라도, 그 전혀 안 낸다 하면 세상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라도 없애주든지 왜 꼭 거기다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뭐 추가 그 중에서 10% 중에 뭐 5%포인트 정도를 부담하고 5% 정도 불과하게 하든지 그거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건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정에 따라서 좀 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 일괄적으로 10%를 어느 상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산자 중소벤처 그거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예. 나중에 결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상인의 다니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거 좀 결정 예. 뭐, 그냥 뭐, 굳이 10%, 한 3% 정도만 내도 그다음 덜 부담인데, 전혀, 이게 솔직하게, 아예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그래. 사업이라 하는 거는, 대표님 왔는데 무조건 없잖아요. 리스크 아니, 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요건을 줘야 되지. 무슨 떼고 다 하락한 것도 그렇다 싶은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하겠다는 데도 많다. 예. 이런 입장이다. 그렇죠. 이게 실제 10%, 전혀 완전히 나쁜 제도는 아닌데. 예. 하여튼 그 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문구에 나온다. 아예 지원 불가, 시, 군, 이런 뭐 지원 불가라고 딱 나와가 못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높은 실업률을 자영업자들이 이 과다 깨지면서 그걸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막 24시간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그 임금비도 안 주고 둘이 먹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저 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업을, 국가가 실업수당을 줘야 될 일을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 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좀 고쳐야 돼요. 예, 우리나라 산업 경제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자영업자 너무 많은데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그렇죠. 출장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런 그야말로 이렇게 저수지를 치면 이 저수지 안에 쌓인 저거 같아. 좀 편하게 준서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돈도 좀 들고 깨도 좀 쓰고 신경도 좀 쓰고 그래야 되고. 예, 제가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나간 일들 잠깐 생각해봅니다.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대선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누굴 지지할 것인가.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를 지겠다. 아, 그랬어요? 아들에 따라 보니까 아버지는 안 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사이다라 이거지. 응? 아버지, 시원한 사이다를 찍어야 됩니다. 대표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제는 이 정쟁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인들이 지금 각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생각하시고 많이 경청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정치,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 어차피 대표님 면회 안 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한번 멋지게 한번 경쟁하지 말고 치워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뭐 정말 바쁘신데 저희 그 전통시장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사랑 상품과 발행 지원에 대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물론 금액 상향도 중요한데 이게 그 제한 업종이 많습니다. 매출이 30억이다. 이래 제한 업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뭐 일반 그 매출이 높은 데 같은 거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데는 사실 매출은 높아도 이익은 별로 없잖아요. 기름 단가도 높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작년보다 오히려 제한을 늘어났어요. 매출 제한 때문에 그런가요? 업종 제한이에요? 매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 제한이 이제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30억 이 매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주유소라도 우리가 가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사실 그 업종이 매출이 뭐 되게 많다고 해서 이익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주유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용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30억의 매출 그 제한을 좀 더 풀어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그런 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결정을 잘하는 거 아니고 조례나 지방정부들이 결정을 하는데 뭐 일종 지침 같은 건 있겠죠. 제가 도지사 할 때도 이게 논쟁이 참 많았어요. 대규모적으로 왜 우리를 안 쓰게 하냐, 우리 매출 줄어든다 그러고 조그마한 가게들은 그런 데를 막아야 우리한테로 흘러오지. 이 물기랑 똑같거든요. 총량은 똑같은데 큰 물기를 하나 다 먹어버리면 조그마한 물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어쨌든 뭐 어떨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고 시에서 정할 것 같은데 얘기는 좀 논의 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겠다. 네, 또 혹시 뭐 있으면 말씀하시죠. 다른 것보다 온누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디지털 지금 뭐 부정 방지 이래가지고 지로 용지를 지금 많이 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통시장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카드보다는 지로 용지를 갖고 많이 참여하시죠. 지리우. 네. 그래가지고 좀 오시면은 그 좀 발행을 좀 늘려주시면 좀 어떻겠나 이게 싶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예산으로 이 책정된 거에 절반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해 또 온누리 상품 또 늘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난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예산도 절반이 소진이 안 됐고. 근데 그 중에도 전국에서 1, 2, 3위 하는 지역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봤더니 포항. 포항 1등입니다. 가게 내건데 그러잖아. 그러다 몇십억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십억 하면 2%만 중간 먹었어도 매력되잖아요. 참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난 그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 그 지역 앞으로 돌려주면 안 되나 그 예산? 그래서 올해도 그 온누리 상품권 예산 올리면서 지역 카페는 빵원으로 해놨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사용처는 매우 제한되는 데다가 그걸 막 풀어주도 아니도 지역 제한이 없는 게 치명적입니다. 또 서울가 쓰지. 포항에서 쓰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항에 돈은 포항에 한 번은 쓰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지역이 살아요. 지역이 살아야 이 손발이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하지. 손발은 막 피가 안 돌아가지고 막 썩어가는데 심장이 피만 많으면 뭐하냐고. 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정리 삼아서 얘기하고 올게요. 제가 그 정쟁 얘기 한번 할게요. 박시 회장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알아요. 그 애정에 기반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죠. 저는 웬만하면 일선 전투 현장에는 잘 안 뛰어들어요. 그런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1차 소득. 번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죠. 소위 금융 투자. 그걸로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예금을 하기도 하고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요즘 뭐 다시 또 살아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2차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성이지. 룰이 공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공정하거나 누군가는 그 공정한 또는 불공정한 룰조차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면 그 이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담은 거예요. 너도 나도 모르게.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동산 투쟁 못하게 싸우다가 내가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부동산이 어딘가 뭐 해도 누군가 떼돈을 벌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누군가 피해를 본 겁니다. 어디에 대규모 상가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분양을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어딘가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들이 다 망한 겁니다. 아니면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공정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해요. 가상자산은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은행에 돈 빌리는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지하게 위험해집니다. 위험 분산이 안 돼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은 소위 시장경제의 심장 같은 건데 그게 망가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계속 뭔가 삼부토건처럼 내가 보는 삼부토건 좀 이상하거든. 주식시장이 다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면 누가 주식시장을 믿고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미국으로 가지. 그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시비 걸기 좋아해, 싸움 좋아해가지고 아무나 코피 내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안 하고 싶지. 우리도 우아하게 하고 싶지요. 근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삭감 예산을 이제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국회가. 근데 이거를 싸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설득해야지. 우리가 깎은 게 그거잖아요. 특활비, 뭐 특경비, 뭐 알 수 없는 그거 깎은 게 뭐가 문제예요. 필요하면 증명을 하라고.
근데 이것도 정쟁이 돼요. 안 싸우면 그런 부당한 주장과 부당한 정치 그들이 관철됩니다. 막으려면 싸움 필수 벌어져요. 그러나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쨌든 그런 악성 이미지를 벗어나야죠. 실제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일이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인정하죠. 어쨌든 그 점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애정에 기반해서 해주신 말씀.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고 싸움보다는 상생을 향해서 가고 또 현재 절박한 나쁜 상황보다는 희망 있는 미래를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